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부동산 투자 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거든요. 오늘도 역시 그 이야기 좀 연장해서 가볼 텐데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-2638-3928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팀장님 오늘 강의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? 네, 오늘부터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 세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그 첫 번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취득세는 그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죠. 또한 그 특정 거래에 따라서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4.6% 그리고 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3.4%의 그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. 하지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주택의 취득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에 따라서 이렇게 1%에서 3%까지 다양하게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, 그리고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금액대와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취득세는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 지출 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낼수록 유리한 거겠죠. 그렇다면 이 취득세율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. 이 취득세율, 내가 취득하려는 그 부동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분양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. 이 감면 기간은 그 법에서 정한 그 기간 내에서만 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감면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 보면은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, 이 명의를 누구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세금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. 원칙적으로는 이 부동산의 명의는 당연히 분산을 시키는 것이 절세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서 이 증여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이 다주택자는 중과세 및 월세 과세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, 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지금은 폐지가 되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조금은 걱정을 덜 수가 있었지만 이 다주택자들이 받는 월세에 대한 그 소득세 과세 문제는 아직도 계속해서 쟁점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, 그리고 종부세, 비과세, 그리고 거주용 주택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 완화 조건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적절히 활용하시는 점이 이 취득세를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개수수료가 발생을 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이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,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개수수료 발생 시에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일곱 번째는 다운계약서, 업계약서인데, 이 다운계약서, 업계약서는 웬만하면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좋겠죠. 그 이유가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의해서 발견이 될 시에는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, 나중에 처분 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그 감면 등에 있어서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는 웬만하면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자금 출처 조사는 이 무능력자가 이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, 항상 사전에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,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어떠한 거래이든 간에 이 자금 증빙, 그것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는 것이 좋은데, 그 이유가 이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자금 증빙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다면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금 증빙에 대한 기록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이자에 관해서 연간 300에서 500만 원, 그리고 비거치식 상환이라면 최대 1,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, 이 인테리어 설치 비용은
향후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그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설치, 그것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을 항상 꼼꼼하게 보관해 두시는 게 좋고, 이 지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취득세를 낼 때도 사용이 되겠죠. 그리고 향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제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